10년 전, 사랑하는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뒤에는 무서운 존재가 있었다. 나는 동생을 되찾으려 했지만 누군가는 나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익명의 경고 메시지, 사라진 동생, 그리고 나를 조여오는 그림자.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강 회장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과연 나는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사라지게 될까? 서울 강남의 늦은 오후, 대형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익숙하게 깔려 있었다. 장을 보고 있던 나는 카트 위에 올려둔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심코 다음 코너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지혜 누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있을 리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진이었다. 무려 10년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내 동생과도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전보다 키가 훨씬 커졌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수트가 그를 더욱 세련되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어두워졌다. 정말 너 맞니? 우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저예요.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쁨, 슬픔, 분노, 혼란,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이 아이를 친동생처럼 키웠다.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할 뻔했던 걸 내가 도와주었다. 그는 항상 내게 고맙다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연락 한 통 없었어? 내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다. 하지만 우진은 눈을 피했다. 죄송해요, 누나. 그가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될 리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트에서 나온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다. 나는 도저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진아? 우진은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나한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누나한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그때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걸까? 누나,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하지만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그 순간 우진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누나, 이 일엔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뭐? 누나는 이대로 평범하게 사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간 아찔했다. 위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진아? 그때 카페 유리창 밖으로 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우진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넌 나에게 가족이라고 했었잖아. 내가 조용히 말하자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가봐야 해요. 누나, 기다려. 우진아, 아직 대답 안 했잖아. 누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만 남기고 우진은 빠르게 카페를 나갔다.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만나게 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이번엔 절대 우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밤은 늘 화려하고 빛났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우진이 떠나간 후 나는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손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사라졌다.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우진아, 어디야?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카페 맞은편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내가 처음 카페에 들어올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는 급히 카페에서 나와 골목길로 들어섰다. 숨을 가다듬으며 뒤를 돌아봤다. 검은색 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엔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 있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경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하자 남자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황급히 차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 우진이 말했던 위험이 이거였던 걸까? 나는 즉시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닫은 뒤 거실에 앉았다.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 우진이 언급한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떠올랐다. 강도훈, 재계거물,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 속 비밀. 그는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법망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기사 중 하나에서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다. 우진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비서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찍힌 사진 속에서 우진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딱딱한 표정, 무표정한 눈빛, 완벽하게 맞춰진 정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우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눈빛은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연락하려 했다. 그러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마. 제발. 발신인은 없었다. 차단된 번호였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메시지를 읽었다. 누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나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 부탁이야. 그냥 이대로 살아줘. 이 메시지는 분명 우진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선우. 그는 나와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이자 현재 금융범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이었다. 나는 즉시 그의 번호를 눌렀다. 선우야, 도와줘. 난 지금 정말 위험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10년 전 사라졌던 내 동생이 돌아왔어. 그런데 그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그를 조종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야. 들어본 적 있어? 선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자를 건드리면 큰일 나. 지혜야, 그럴 수 없어. 우진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급히 집을 나섰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내 등 뒤에서 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순간 전기가 나간 것처럼 모든 불이 꺼졌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씨, 우진씨에게서 손 떼세요. 이 일에 계속 끼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들은 내 집 앞까지 와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사람들 대체 누구지? 우진이 말했던 위험이 바로 이거였던 걸까? 창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였다. 2명, 아니 3명이다.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쇠파이프.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이들은 정말로 나를 해칠 생각이다. 집 안은 암흑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경찰을 부를까? 아니,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문이 쾅 하고 크게 울렸다. 문 열어요. 지혜씨.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도망쳐야 한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뒷문도 막아
그들은 모든 출구를 예상하고 있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다. 손끝이 닿은 것은 과일용 칼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문고리가 돌기 시작했다. 철컥! 그들은 내 집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쾅! 현관문이 박살났다. 그들이 들어왔다. 나는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며 손에 쥔 칼을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 3개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보고 비웃었다. 겁먹었군.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우리 말 들었으면 좋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최대한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질문했다. 누가 보냈어? 그들은 잠시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이 보낸 거야?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때였다. 뭐야? 갑자기 거실 창문이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났다.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하면 됐어. 물러나라.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실루엣은 분명 달랐다. 세련된 정장, 단정한 머리카락. 그러나 분위기는 차갑고 살벌했다. 그의 정체를 알기 전에도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사람, 강 회장의 부하다. 다른 남자들은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새로운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씨. 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진 씨를 찾지 마세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애를 가둬놓고 있잖아. 가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남아있는 거죠.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마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듯. 그 애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진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라고?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 동생을 데려가겠다. 그 남자는 여유롭게 웃었다. 그래서요? 그 애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그 애가 원하도록 만들 거야. 그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그럼 각오하세요.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이제 나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 만약 이런 협박 메시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칠 건가요? 아니면 포기할 건가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진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조사할 것인가? 그때 문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보세요. 과연 지혜는 강 회장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